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9월 2일 라디오 국민TV 라디오 개편 첫날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뉴스 종합 프로그램 노정면의 뉴스바에 쏠리는 관심과 찬사도 대단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전화 혹은 스튜디오 인터뷰도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성역도 없이 뛰고 있는 국민TV, 그리고 그 시제품격인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조합원 가입, 이미 가입한 분들은 더 정저하는 그런 열성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9월 2일 개편된 국민TV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 광고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느 국민TV 조합원이 제공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 언론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래왔던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언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억되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노력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광고는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한 국민TV 조합원이 조합원 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의뢰한 광고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DC 인사이드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아이디 좌익 교수라는 이름 기억하실 분 계실 겁니다.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국정원에서는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그 좌익 교수가 바로 국정원의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예. 근데 웃기는 것은 변명이 정말 더 코미디예요. 이 아이디를 사용한, 즉 좌익 교수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요, 똑같은 얘기가 가능합니다. 합정동 무슨 수도원인가에서 만났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개인적인 활동일 뿐이지,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지, 이석기나 통합진보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이 좌익 교수의 발언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젤라디안들은 전부 시족을 멸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부터 비롯해가지고요. 특정 인물의 비하, 성적 비하, 여성들에 대한 비하, 아주 그냥 댓글들 보면요. 혹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좌익 교수의 글들을 보면요. 서로 반대쪽에 서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진보당의 회합에서 나왔다는 그 몇몇 문제 발언과 폭력성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니 실제 실현시킬 힘이 없는 그 망상주의자들의 발언보다는 초단위의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폭력적인 발언을 전파한 국정원 좌익 교수의 재질이 훨씬 더 무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요. 이석기는 이석기인 거고 국정원은 국정원인 겁니다. 그럼 국정원 댓글은 이런 식의 좌익 교수의 댓글은 진보당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박근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그러면 진보당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헷갈리게 만들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겨레신문 사회부 선임기자 여현호 기자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게는 안쓰러움이 앞선다. 안쓰러움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에게로 먼저 향한다. 그들은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이미 지나온 30년 전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쓰는 용어부터 말투, 생각까지 옛날에 생경한 모습 그대로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대학 친구를 10수년 만에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다. 머물러 있는 것이 꼭 잘못은 아니다. 뭔가를 지키는 것은 아름답기도 하다. 하지만 지킬 뿐 가꾸지 않으면 썩게 된다. 더욱이 혁명이든 정치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뭔가를 이루려는 집단은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갈수록 옹색하고 누추해진다. 네, 이석기에 대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평가는 되게 이렇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역시 보수 꼴통들의 생각도 역시 유신시대의 그것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양건총을 들고 민주당 행사에 통합진보당 행사인 줄 알고 들어왔다면서 깽판을 치는 그런 수구 꼴통들의 행태나 그리고 통합진보당 당사에 난입한 수구 꼴통들의 행태를 보면요.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에 호의를 갖고 있었던 혹은 과거에 몸을 담았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도발을 치던 그때의 행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이석기 일당들의 행태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수구 꼴통들의 행태도 60년대 박정희 유신의 행태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비극이에요. 계속합니다. 이석기 그룹은 바뀐 세상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은 듯하다. 전쟁이 나면 뭘 할 것인지 논의했다는 5월 모임부터가 그렇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봄의 안보 위기는 남이나 북 어느 처지에서 봐도 전쟁까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깥에서 보기엔 의아스러울 정도로 우리 국민이 태평했던 것도 그런 인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겠다. 그런데도 이석기 그룹은 전쟁 준비를 말했다. 대비책이라고 거론한 것들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유치하기까지 했다. 말대로 혁명가 집단답게 스스로 정세를 분석하고 세상의 흐름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그런 식의 논의는 없었을 것이다. 북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북한의 강경한 언수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일까? 머리 없이 귀만 남은 채 울타리 안을 맴돈 꼴이니 두렵기보다 딱하다. 안쓰럽기는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내란 음모라는 30-40년 해묵은 죄를 들이댔지만 반응은 살벌할 죄명만큼 심각하진 않다. 80만 원짜리 장난감총을 개조하면 된다는 이석기 녹취록 대목에선 헛웃음들만 나온다. 같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가 적용됐던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 때와 같은 공포 분위기는 적어도 아니다.
더구나 국정원이 그동안 내놓았던 공안 사건의 상당수는 시작은 창대하되 결말은 미약했다. 인천 지역에서 방송국 점거 등을 꾀했다는 왕재산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애초 충격과 달리 재판에선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이라고 크게 다를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좌파의 꼴통이나 극우의 꼴통이나 저는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극우 꼴통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 이 좌파 꼴통들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회를 움직일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진보개혁 진영에 와가지고 그런 그룹들의 발언들, 물론 마사지가 되고, 통합진보당에게 불리하게 윤색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그딴 식으로 발언한다면, 야, 이 새끼야, 너 미친 지랄 하지 마라. 너 제정신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혁명이라는 것도요, 다수의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불온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식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발언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망상주의자들의 발언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우익골통들의 발언과 행동은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극우 신문들의 보도 행태를 보십시오. 이석기가 마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국기를 물랑케 한 그 당사자인 것처럼 아니 실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재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폭력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힘을 갖고 있는 우익들의 이른바 그런 그야 망언과 작태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석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광풍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구, 보수, 우익, 꼴통들의 행태 절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좌익 꼴통이나 우익 꼴통이나 우리 국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이 왕재산 사건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한 건 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정원의 주요 간부들의 대가리가 1960년대 유신의 박정희 중앙정보부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합정동 무슨 수도원인가 뭐 어디 종교시설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광신도들의 방은 읊듯이 했다는 그런 좌익 꼴통들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이 꼴통적 사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는 바로 우리 사회에 더 큰 힘과 권력과 영향을 갖고 있는 우익 꼴통들의 작태라는 것이 저희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심상한 반응은 이번 일의 속내가 그만큼 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들 국정원의 다급한 사정은 짐작하고 있다. 하필 이 시점에 국정원이 비공개 수사에 관행 대신 보란듯이 공개 수사에 나서고 몰래 언론의 수사 정보를 흘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가 분명해지고 국내 파트 축소 등 국정원 개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국가기관이 조직 보호를 앞세워 피의 사실 공표 등 위법 시비나 눈총 따윈 아랑곳하지 않는 형국이다. 딱하고 꼴사납다. 네, 딱하고 꼴사납죠. 그러나 단순히 딱하고 꼴사납지만은 않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구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매년 조 단위 1,000억도 아닌 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쓰면서 이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익 꼴통들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딴 얘기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어차피 어느 사회든 극우와 극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극우와 극자가 그 사회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주장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기 일당들의 발언들도 그래요.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미친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딴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 국정원 꼴통적 사고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칩니다. 이런 식의
수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명박 치하에서 좌익효수 같은 그런 인간이 등장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말로 그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인하고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예인호 기자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그저 안쓰럽게 여길 일만은 아닙니다. 이번 일의 현실적 해악은 당장은 물론 장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입만 가진 정당과는 달리 정부와 수사력을 갖춘 공용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이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보유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에 맞불을 놓더니 이번에는 대공사건 수사를 앞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나선 겁니다. 조직 보전과 전국 주도권 장악에 물리력이 동원된 셈입니다. 경기가 깨어졌으니 어디까지 갈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가 저질렀던 공공연한 공작정치 정도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제재하지 않으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언젠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위해가 직접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는 야당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당장의 분위기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스키 그룹의 시대착오는 법적 판단에 앞서 이미 광장에서 정치적 대표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스키에 대한 외면, 심판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수준이면 누구나 다 용인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키는 이스키인 거고요. 국정원은 국정원인 겁니다. 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예인호 사회부 한겨레신문 사회부 선임기자의 이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러한 주장들이 먹히는 합리적인 사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하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아마도 주말 특히 40대 이상의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건데요. 등산이나 혹은 주말 산보를 하면서 혹은 동기동창들을 만나서 335 이석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겨레신문 권혁철 기자 사회 2부 지역 데스크네요. 예, 한겨레 편의점 내란 업무로 보낸 하루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경험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전쟁이 나면 전화국을 파괴하려고 했나요? 총을 준비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보도가 정말인가요? 지난 토요일 한 등산 모임에 갔다 받았던 질문들이다. 모임 참석자는 40, 50대 중소기업체 사장, 대기업 간부들이다. 정치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중도나 보수 쪽이다. 이들은 당신은 기자이니 알 거 아니냐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한 5월 모임에 대해 물어왔다. 이들의 기대와 달리 나는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모른다. 게다가 내 개인 생각을 한겨레 신문사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말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국정원은 체제 전복 내란 음모라고 주장하는데 진보당은 허위사실 왜곡 날조라고 주장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알맹이 없는 내 답변이 답답했던지 50대 중반 중소기업체 사장이 나섰다. 그런데 좀 웃기지 않아요? 10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장난감총 개조해서 들고 나와서 내란을 하겠다니. 나는 무장폭동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섭지 않나요? 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40대 후반 대기업 간부가 무섭긴요, 황당했어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이니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대부분 이랬을 겁니다. 아마도 수구 언론들이 바랬던 그런 반응과는 너무나 다를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합정동의 종교시설물에 모였던 100명이 넘는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사고도 70년대, 80년대 탄압받던 그때의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마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키워서 자기들의 조직 부위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정원과 그리고 그러한 국정원을 활용해서 이 정권에 위해를 끼치는 세력들에게 뭔가 그 세력을 위축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구 언론들. 이 인간들의 사고방식도 그야말로 60년대 유신시대의 사고에서 한치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달라요. 이런 생각입니다. 무장폭동을 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섭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지. 이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말 형사처벌을 할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다 쳐넣어야죠. 라고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수준인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수준에 극자적인 인물들이나 극우적인 인물들이나 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안타깝고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현재로서는 비극인 셈입니다. 이석기 문제는 이석기인 거고요. 국정원의 문제는 국정원인 겁니다. 국정원이 그러면은 이석기가 뭐 내란 업무를 깼다고 해서 뭐 무장폭동 그야말로 웃기는 장난감총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게 그러면 없어집니까? 계속됩니다. 뜻밖이었다. 국정원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단을 목적으로 하는 무시무시한 내란죄를 걸어 수사 중인데 이 사회의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체제 전복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에겐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이란 아료가 꾸몄다는 내란 음모가 공포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었다. 등산을 마치고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학 교수로 일하는 후배가 전화를 했다. 대뜸 형, 이석기 사건 진실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 꼬치꼬치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후배라 길게 이야기하면 토요일 오후가 피곤할 것 같아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빼면 나도 아는 게 없어라고 서둘러 말을 잘랐다. 그랬더니 팩트가 없으면 형 의견이라도 말해봐요 라고 후배가 따라붙었다. 나는 기자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묻는 게 직업이다. 네 생각부터 먼저 말해봐 라고 공을 넘겼다. 후배는 녹취록을 보고 새롭게 놀라지 않았어요. 80년대 후반 대학 다닐 때 MT나 세미나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가끔 들었던 얘기니까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80년대 후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네. 라고 말했다. 네. 20년 전이면은 전두환 집권 말기 그리고 노태우 집권 초기입니다. 그때 전두환은 사실 폭력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고, 실제 사법적인 단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 그야말로 국가안전기획부가 공안 사건을 일으켜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몰래 죽이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고문을 퍼붓던 그런 시절에, 이런 사회라면 북한보다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바뀐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쓰리기까지 합니다. 후배는 진보개혁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우선 국정원에 속보이는 국면 전환 드라이브를 비판 저지해야겠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네. 나는 통합진보당은 종북 프레임에 맞서 진보개혁 세력이 대동단결, 대동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라고 물었다. 여기에 대한 그 후배의 답변은 이랬다고 합니다. 통합진보당 잘 들어야 돼요. 국정원의 물타기 수사가 분명하지만 국정원과 이른바 민족해방 NL 세력은 종북 프레임을 매개로 각자가 처한 위기를 돌파한다는 측면에서는 적대적 공존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두 집단은 북한에 대한 박멸,
그 반대쪽에서 북한이 그냥 추정이라는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핵심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나 이른바 NL 세력들, 종북 프레임을 매결해서 서로가 처한 위기를 돌파한다는 측면에서는 적대적 공정관계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진보개혁 세력들이 대동단결, 대동투쟁해야 된다라고 통합진보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최소한 그딴 사고방식과 결별을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그 국정원의 녹취록이 사실 우리 사회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가 내란 업무라든지 이런 식의 국정원의 뻥튀기 혐의 적용은 나중에 무죄로 될 공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든 간에 진보를 마치 상징하는 것처럼 이석기를 갖다가 축혀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와 상종해서는 안 될 세력이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이러한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현실을 돌파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함을 풀면 뭐합니까? 정당이라는 그 존립 자체가 사라지면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진보개혁 세력이 대동단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석기를 비롯한 그런 식의 80년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떼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문제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지난번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분리될 때 그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 다 쳐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의 배후 핵심 세력들이에요. 통합진보당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NL이 진보개혁 세력을 과잉 대표해야 되는 진보개혁 세력의 방관도 한몫했다고 본다. 일단 사태가 진정되면 이 부분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아마도 지난 주말 이런 이야기로 하루 종일 보내신 분들 어마어마하게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이석기는 이석기인 거고 국정원은 국정원인 이런 문제는 우리가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그런 세력들을 자기의 영역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진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진보는 사실 외면에 와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수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정원의 일부 세력 같은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쳐내고 국정원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석기 얘기 그만하자 뭐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 우익들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보수 우익들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없는 이야기도 있는 이야기처럼 되는 그런 판에 뭔가 빌미를 제공했다면 그 이야기를 그냥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때마침 한국일보에서는 좌익효수란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던 네티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점차 전국은 그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 진보당 내 합리적인 목소리를 기대한다. 좋은 사설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진보당원 거액 매수 및 정당 사찰에 의한 조작이고 날조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네, 국정원이 조직 개편 그리고 축소유기에 몰린 시점에 이 사건을 터뜨린 데다가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 해도 내란 업무라고 할 정도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 있느냐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진보당 쪽이 주장하는 대로 매수에 의한 함정수사 가능성 등 법적 분쟁 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30일 회견에서 자신의 발언이 곧바로 북한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자는 뜻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
보도연맹 사건 때처럼 당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녹취록상 녹취록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발언 취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은 대목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나 이석기 의원의 구속 여부가 아닙니다. 진위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녹취록 전반을 통해 드러난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데 대해 황당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게 아니에요. 황당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작태에 대해서 당황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석기와 그 일당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사지 됐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발언의 빼대라 맥락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예. 오죽하면 같은 당의 이상규 의원조차 지금 군사적 혁명 이런 게 가능하냐? 내용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했겠습니까?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모임에서 강연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양측의 군사 행동이 본격화되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기회로 바꿔내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놈들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 우리 동지 부대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 책동을 분쇄하자며 전투 태세 준비를 당부하는 녹취록 내용과는 거리가 한참 먼 얘기다. 토론 내용도 폭력적 대응, 파괴, 전기 통신 분야 공격, 저격 등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 일색이다. 네. 참 통합진보단의 대응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저는 국민TV가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도 늘상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사람인 이상은 살다 보면 잘못한 일 많이 합니다. 진선진미한 사람들 없어요. 그러나 잘못이 됐을 때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수구 언론들이 공격에 시달리질 않아요. 처음에 조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처음에 완전 날조라라고 주장을 하는 그 취지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겠어요. 어떻게든 통합진보당을 빨갱이 당으로 몰아서 대공수사를 하는 국내 대공수사 파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날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조금씩 그 집회를 한 건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 자식들이 말이야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시간이 돼가지고 첫날이 돼가지고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는데요. 여하튼 통합진보당 정신 차려라. 현실을 직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